드뷔시의 달빛이네요. 아, 이게 막 좀 저 옛날 생각이 나요. 그럼 저의 의대 입학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의대 입학 전에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을 다치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의대 간다는 기쁨은커녕 장학생이라 학생회비만 내면 학교에 등록이 되는 그런 마지막 날에 차 안에서 저희 딸과 엄청 울다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 당시엔 저에겐 좀 많은 상처여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때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목표 입시를 하는 친구들은 모두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죠. 그 시대는 지금 보는 그런 한국사가 없고 총 4과목을 봤어요. 수능, 국영, 수, 과. 시험을 보고 과학을 한 개 더 볼 수도 있고 안 보기도 해서 우리는 이제 서울대 의대가 목표였으니까 한 과목을 더 보고 왔겠죠. 과학 2. 그해 불수학이었는데요. 기적적으로 저희는 최악의 2문제를 꼬아놓거든요, 수학은. 근데 그것을 풀고 국영수가 4과목 만점을 맞았습니다. 4과목만 적용하는 의대가 많아서 수능 만점이란 말을 할 수는 있기는 해요. 아무튼 우리 성적은 그래도 수능 성적표에 상위 0.02%의 성적을 기록했고 당연히 모두들 서울대 의대 합격은 너무나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는 근데 인성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인성을 보면 좋은데 인성면접이라고 했지만 인성면접이 절대 아닙니다. 대치동 의대 면접 준비 학원을 거의 다 다녀요. 모 학원이 있는데 엄청 유명한 학원이 있습니다. 미음으로 시작하는데 인성면접을 위한 학생들은 거길 다 다니게 되는데요. 인성면접 면접 준비는 다른 형태의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 서울대는 인성면접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알 수 없다가 결론이 됐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높은 제 딸보다 성적이 좀 많이 낮은 학생이 더 합격을 한 일이 생겼거든요. 그 학생은 심지어 메이저 과목에서도 또 틀린 게 있어서 성적이 더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서울대 최종 합격을 하고 오히려 점수가 더 높은 저희 딸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서울대 최종을 합격을 했다는 게 면접 점수에 어떤 주관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큰 사회적인 이슈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 뭐뭐 학생이 만점인데도 떨어져서 그 부모님이 이제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올리는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 목표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공부하는 학생의 인성이 잘못됐다면 뭘 그리 잘못된 것이며 이게 죽을 죄를 진 일인가요, 이게? 이러한 그 면접 시험의 주관적인 기준이 얼마나 합당한 기준일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인성이 그렇게 들어올 리도 없고요. 인성 면접이라면. 목표를 위해 자신을 극기하면서 죽어라고 노력한 고등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사회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미스테리에 빠지는 순간이었던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공부를 하고 무엇을 믿고 노력을 한단 말인가. 그 당시 의대 현황을 보면은 좀하고 좀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를 100명을 뽑으면 의대 정원이 의전원이 50명이에요. 그리고 수시가 30명이에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정시가 20명이에요. 이런 비율이에요. 특히 국공립대는 거의 다 의전원만으로 돼 있어요. 지금 기억나는 거로는 그 서울대도 그러니까 절반이 의전원이었고요. 충남대, 전북대 100% 의전원이었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100% 의전원이었습니다. 그럼 못 간다는 거예요. 정시고 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의대 수가 엄청나게 적겠죠. 그런 상황에서 의대를 정시로 간다는 것은 죽어라고 공부해서 정말 이 힘든 낙타의 바늘, 낙타의 바늘의 바늘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던 때입니다. 근데 뭐 지금도 힘들다고 하시네요. 모두 1등급들이 오는 의대라서 상상고는 내신 1등급이 받기가 어려워요. 내신이 들어가고 과탐 부분의 영역에 비중을 두는 연대의대보다는 수능 성적 100%였던 한양대를 이제 저희가 의대를 한양대들 나머지 썼는데 사실 서울대를 당연히 갈 성적이라서 차선대학에는 뭐 어떤 큰 비중도 생각도 두질 않았죠. 누구도 의심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무튼
눈물의 입학식을 했다는 사실을 몇 년이 지나서 알리려니까 참 기분 좀 나쁘네요. 한 1년 정신적으로 참 공허하고 저같이 잘 웃는 사람이 웃음을 잃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멍하니 하늘 바라보고 막 구름 바라보고 인생 무상을 보냈습니다. 모든 의욕이 다 떨어졌어요. 뭐 서울대가 최고의 대학이 뭐 좋아서라기보다 사실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고 싶다고 최선을 다하면서 진짜 뼈가 부서져라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저로서는 우리 나라까지 불신하고 급기야는 이제 제 마음속에 항상 제일 큰 존재인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한 딸에게 아버지 이런 좌절의 선물을 주시나요? 저는 이제 불교로 갈 거예요. 가서 템플스테이랑 사찰 음식 먹으며 돌아다닐 거예요, 저는. 하고 이렇게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어떤 뜻한 바를 서서히 알게 되었어요. 한양대 의대를 다니면서 의대 동아리 중에 MS라는 락밴드 동아리가 있는데요. 40년이 넘는 전통이 있는 의대인 만큼 그 락 연주 실력이 아주 서울권 의대에서 아주 빡세기로 유명해서 평소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한 딸은 거기 이제 베이스로 오디션을 보게 되고 의대 최초 의대 락밴드 여자 최초 회장이 되면서요. 서울권 의대 연합 밴드하고도 공연을 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진취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와 음악을 병행하면서 점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었고 학교 공부도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하게 돼서 성적 우수상을 타게 됩니다. 우리들의 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하며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 같았는데 본 일이 되어 가면서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의대 공부를 더 빡세게 들어가야 할 무렵 갑자기 찾아온 허리 디스크. 의대 수업 8시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막 해부 실습도 있고 그런데 어느 때는 그럼 12시간을 서 있어야 되고 그 이유는 디스크로 아파서 앉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의대생과 성장기 청소년에게 스탠딩 책상과 다리가 긴 의자를 구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인데 서울대 의대는 수능 성적이 안심이 된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연대의대도 수능 만점자를 떨어뜨려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내신이 포함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좋은 점수에도 서울대 의대를 떨어뜨리고 한양대 의대를 오게 한 건 겸손을 더 알게 하려는 신의 큰 이유가 있음을 저희는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힘든 수련의 과정에서도 내가 현자 입장이라면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먼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속 깊은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깊은 가르침을 주셨던 존경하는 한양대 의대 교수님들. 의사는 환자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보다 나은 건 현재 그들보다 안 아프다는 것뿐이다 라고 의사의 권위는 환자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제 교수님 말씀을 끝까지 이제 저희들은 실천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접합의학의 세계적인 명이셨던 지도 교수님의 말씀에 너의 슬픔은 모래에 적고 너의 감사함은 돌에 새겨라 했던 말씀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지난날의 시련과 좌절이 오히려 의사로서 더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보다도 빡세게 잘 되어 있는 의대 커리큘럼과 역사를 자랑하는 한양대 의대. 한양대 의대 정시 때 내신도 없고 면접 시험 없고 깔끔하고 합격자 발표 제일 빨리 신속 정확. 게다가 의대 교수님들 다 명의가 아주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디테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양대 의대 많이 오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전공이 또 과정에 다른 의대 출신보다 가장 출중한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을 받는 또 우리 모교 출신들의 선배님들의 또 그런 활약을 보면서 이 후배들도 더 배우며 노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서울대 의대를 이제 갈 성적이었던 친구들이 면접에서 안 돼서 온 학생이 제일 많은 데가 한양대 의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 엄청 똑똑하고요. 이번 2020년 의사국가고시에서도 전국 1등을 한 게 우리 한양대 의대 출신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의 의대는
서로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공부 잘하고 성실한 학생들이고요. 다 똑같이 우수합니다. 실력 차이 없어요. 사실 성적 차이 뭐가 있어요. 국영수의 비중을 많이 두게 하고 또 과학 분야에 또 얼만큼 더 비중을 두느냐의 차이지. 솔직히 말해서 한 점, 저 문제 한 점 차, 하나 차이예요. 국영수 예산을 더 틀렸냐, 과탐에서 좀 더 잘 맞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서울권이냐 지방이냐 이 차이지. 차이가 없고요. 지방대 의대 굉장한 실력자이세요. 그 이유는 지방대 의대 실력은 서울대 일반과 어디든 골라서 간다고 입시학원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다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의대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다음 수련의 과정을 이렇게 어떤 사명감을 갖고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를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라마처럼 멋진 의사를 보고 꿈을 꾼다면 이건 정말 꿈입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먼 일이니까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처럼 처음엔 처참하다가 급 해결이 되고 또 급 반전이 되고 그러다가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히어로 영화처럼 저희 의대생 엄마의 방탈출, 희망을 향해 달립니다. 의대생 엄마가 얼마나 잘난 척 하나 보려고 좀 째려보고 싶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내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서 유튜브 하는 걸까?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건 아무리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함께 희망을 향해 달리고 절망에서 탈출하자는 의미로 의대생 엄마의 방탈출입니다. 자기를 구속하고 하는 그런 분노, 자괴감을 타파하고 성공을 향해 가고 싶은 분들 손 드세요. 자, 우리 같이 함께 방탈출해요. 저와 함께 하실 분,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것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행운을 주는 방송, 의대생 엄마의 방탈출. 믿고 보는 방송이지.